안녕하세요. 2프로 체육입니다. 최근에 친구들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나는 좀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 보고 싶어. 그리고 요즘에 유행했던 파이어족이죠. 3, 40대 때 직장을 마무리하고 자산소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 하고 있는 행태는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유튜브가 알려주는 기본적인 예적금이나 CME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치다는 게 좀 신기할 뿐이죠. 왜냐하면 남들과 기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야 그런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고금리 적금이나 아니면 예금 같은 상품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내 돈을 지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에는 정말 숨은 비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금 5%짜리를 든다고 하면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자소득세 15% 정도를 떼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거의 4%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4% 초반대죠, 심지어.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일부 잡아먹히고, 그리고 기회비용 정도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자로 받는 소득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돈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행위가 내 인생에서 내 에너지와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고민을 하지는 않죠. 그리고 공부도 그 정도 하지 않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것은 나의 취미나 관심사, 자산 증식보다 조금 덜 중요한 요소들에 우리는 비교적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이성적인 판단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나무라고 꾸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훈수를 두지만 막상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관대하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그 관대함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재테크나 자산 증식 같은 금융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는 알겠어. 그러면 사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금융이나 재테크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내가 대출을 얼마나 써도 되는지,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면 미국 주식은 몇 퍼센트 정도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또 언제 정도 사면 되게 좋은 건지,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 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취득세와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용이 숨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명쾌하게 해답을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마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부딪히면서 배웠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 게,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3천만 원 종잣돈이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뭔지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아니면 그 전후를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화로 바꿔 넣던가 아니면 적금이나 예금으로 돌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아니면 일부 주식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고연봉자라고 하더라도 1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이라고 하네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투자나 저축을 해서 모아야지만 그 1억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건데, 1억을 달성하는 그 시간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1억의 가치는 정말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내 나이도 20대 중후반 때부터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느새 30대 중반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목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와 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20대고 아니면 30대 초반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투자에 대한 경험도 최소 1년, 2년 이상이 있다면, 저는 내 연봉의 2배 정도 되는 부분을 내 자산에 노출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출시키는 형태는 대출이 돼도 되고요,
아니면 주식시장이라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해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왜 2배냐고 물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버티는 싸움인데 내가 직장이 있으면 내 연봉의 2배 정도 되는 부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연봉이 한 3천 정도 된다고 치면 현금으로 한 2, 3천 정도 가지고 있고 대출로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으로 3천이 있으면 총 6천이 자산이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내가 레버리지로 빌린 그 3천만 원이 통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또 다시 공부해서 재기를 하게 된다면 1년 정도 고생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고레버리지 상품이나 아니면 고금리 대출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무단횡단을 하고 횡단보도가 있어서 건넜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레버리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금리에 비교해서 한 3% 정도가 안 넘는 신용대출 정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기준금리가 3%면 6%에서 7%는 안 넘는 정도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 이상의 손실이 안 나는 2배 레버리지 상품 정도를 이용해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대출은 현금의 공매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재화값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상적으로 3%에서 4% 내외 해가지고 우리의 현금 자산이 다 녹아지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채를 빌린 거에 대해서 부담금도 인플레이션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뒤처졌다고 생각을 해서 급발진해서 이상한 데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모든 걸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많이 포괄적이긴 한데, 일단 이 말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로는 우리가 CMA, 적금, 청약, 그리고 ISA, IRP, 청년도약계좌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세제형 상품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큰 거를 못 보고 작은 거에 에너지를 쏟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제형 상품이나 어떤 혜택이 있는 상품들은 IRP하고 청약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IRP 같은 경우에는 내 연봉이나 아니면 세금 내야 될 거에 따라 가지고 3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 매월 차근차근 납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투자 형태로 불리는 식으로 자동 세팅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퍼센트 특반 금리, 50만 원까지는 9% 이자 준다. 이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금융계에서는 이런 걸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미끼 상품에 팔려가지고 여기에 현혹돼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자동이체나 그런 걸로 세팅을 딱 해놓고 나중에 그냥 중간에 한 번씩 체킹해주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크게 나뉘는 게 미국 주식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래도 부동산 불패다, 부동산을 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개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주식이 압도적입니다. 수익률 측면이나 아니면 유동화 측면에서도 압도적이긴 하지만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부동산 측면에서는 물론 실물이 있어서 투자하기 되게 용이하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도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서울에 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려면 일단 청약에 당첨이 돼야 되고, 청약으로 안 하고 매매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고 하면 내 현금으로 최소 4, 5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20대 때나 아니면 30대 중반 정도까지 5억이나 4억 정도 되는 돈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부모님의 증여재산이나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버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부터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주식으로 돈을 버시고 그 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을 한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은 되게 20, 30대 때부터 많은 부를 쌓았고 원래부터 부자였다라는 이미지를 갖기 마련이지만 워렌 버핏이 가진 대부분의 자산들은 사실상 60대 이상부터 쌓아 올린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유동원의 성공투자하고 오선의 미증시 그리고 김현석의 월스트릿나우 불릴레오 천영록 대표님 이 네 분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분들은 유튜버나 그런 일반인들이 아니라 금융 관련된 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사이트들을 훔쳐보는 것만 해도 내가 몇 년 동안 겪어야 될 시행착오들을 단축시켜주는 치트키 같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면 그걸 그냥 포트폴리오 짜줘라 아니면 종목 추천해줘라 이런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에 그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투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애매모호한 부분들 있잖아요. 레버리지는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 미국 주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그래도 해야 될까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딱 정해주고 정론은 이런 거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저는 과거에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방법론적인 이야기보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사이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좀 찍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금융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안 내리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낀 시간을 통해서 내 가족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이성적인 판단을 안 내리는 데 집중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프로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